도대체 저 병실 안에 누가 있는 거야? 평화요양병원 개원 이래 한밤중에 헬기 소리가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송 전용 패드 위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노인이 실려 있었고 그 주변엔 병원 소속이 아닌 보안 요원들이 삼중으로 둘러싸고 있었어요. 원무과장도 병원장도 당황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처럼 정돈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병원장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을 뿐입니다. VIP 특실 701호 절대 외부 접근 금지입니다. 간호는 윤미선 간호사 한 명만 담당하도록 하시죠. 담담하게 들리는 지시였지만 그 분위기는 명령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윤미선 씨요. 굳이 왜 하필? 지시사항입니다. 내용은 묻지 마세요. 그날 밤 병원 안에서는 701호 복도 전체가 통째로 폐쇄됐습니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추가됐고 CCTV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었어요. 의료진들은 복도를 지나다가도 슬그머니 발걸음을 바꾸었고 누군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전직 대통령이라도 들어왔나? 아니면 범죄자? 다음 날 간호사 윤미선이 출근했을 때 병동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들어오자 뒤편에서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윤 간호사, 원장님이 바로 보자고 하셨어요. 올라가세요. 미선은 영문을 모른 채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은 자판기 커피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이건 그냥 업무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701호 환자는 외부의 정보가 유출되어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질문도 유추도 하지 마세요. 환자 이름은 김영우 씨입니다. 그 김영우요? 병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이름 병원 안에서 꺼내지 마세요. 그날 저녁 미선은 701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것임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은 그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무서운 침묵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가 눈을 떴습니다. 정적이 툭 깨졌습니다. 당신이 날 간호한다고 했죠? 네, 윤미선입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이 내 손이야. 그 순간 미선은 소름이 끼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건 병든 노인이 아닌 수십 년을 정글처럼 살아온 맹수의 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정말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커튼 틈 사이 두 명의 간호사가 커피를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윤미선, 그 회장님 전담 맡았다며? 에이, 그건 나도 들었지. 근데 더 웃긴 건 그거 하고부터 출근길에 택시 탄다. 맞아, 나 어제 봤다니까. 샤넬 립스틱 발랐던데? 원래 얼굴에 물도 안 바르던 애가 갑자기 웬 화장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은 빠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말끝마다 웃음이 섞였고 혀는 습관처럼 입술을 놀렸습니다. 근데 그 회장 이름 알지? 김영우. 거기 그 재단 그거 뒷돈 돌린다고 뉴스에 나왔던. 그러니까 미선이 이번에 거기서 한턱 제대로 받았다는 소문도 있어. 복도 반대편 수간호사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눈썹이 스쳐 올라가더니 뒤도 안 보고 말했습니다. 일은 일로 하세요. 뒷말 돌리지 말고. 두 간호사는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입꼬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님도 아는 거잖아요. 일반 간호사가 어떻게 특실 환자 하나만 맡아요. 게다가 그 환자 이름이 김영우라면 말 다 했죠. 수당 차이도 장난 아니라며 월 500 받는단 얘기도 있는데 그 순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윤미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앞치마는 깔끔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물 보관용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어오는 동안 복도는 소리 없이 조용해졌고 시선은 무겁게 따라붙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그 침묵은 살처럼 쓸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었어. 다 들었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김영우는 침대에 기대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말없이 그녀의 기척을 알아챘습니다. 또 시끄럽군요. 이 조용한 병원에선 소문이 더 빠르죠? 그는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좀 무겁죠?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청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것은 동의가 아니라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난 궁금해요.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순간 병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뭉툭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윤 간호사 병원장님이 당장 위층으로 올라오라십니다. 미선은 손을 내려놓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동료 간호사가 그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누가 찍은 사진 단톡방에 돌고 있어. 무슨 사진? 너 밤에 병실 안에서 손잡고 있는 거, 앉아서 웃는 거 캡처돼서 떠돌고 있다고.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안이 말라붙는 느낌이 들었고 손끝이 저릿하게 얼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환자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귀에 박힌 단톡방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구 평화병원 간호 사조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고립된 존재로. 앉아요, 윤 간호사. 병원장실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 커피 잔 하나 그리고 모니터엔 정지된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701호 병실 내부였습니다. 윤미선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뒷모습이 그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 간호사, 우리가 당신을 신뢰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감정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우린 지금 이 병원 전체에 신뢰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선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그날 김 회장이 밤새 고열로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진 그가 손을 더듬으며 찾던 것이 당신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을 잡았습니다.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해명이 필요해요. 병원장이 물었고 미선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기사 떴어요. 기자는 익명 제보 받았다더군요. 간호사가 회장 비호 아래 부적절한 관계, 병원은 방조. 이렇게 쓰였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자신은 평온해 보였지만 모두가 보고 있는 시선 아래선 이상한 친밀감으로밖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701호에서 물러나 주세요. 인사부로 발령 조정될 겁니다. 더 이상 회장 곁엔 못 갑니다. 그 말에 미선은 단번에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장님, 회장님은 불안정하신 상태예요. 지금 바뀌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판단할 권한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윤미선 씨는 지금 병원 내 신뢰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복도 전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어딘가 속삭이고 지켜보며 피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병원 앞에 모였대. 윤미선이 걔지? 김 회장이랑 무슨 사이야? 500 받고 손까지 잡아준다더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동료 간호사 정미라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이 야간 근무하던 친구였고 유일하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냥 왜 말 안 했어? 그렇게까지 들어간 줄은 몰랐어. 정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운 중립에 가까웠습니다. 들어간 줄?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할 순 있겠지. 근데 우리 입장에선 모르잖아. 너만 회장 곁에 있었고 너만 새 핸드폰에 택시 타고 다니고 너만 화장실에서 울다 나왔고 다 이상하긴 했잖아. 그녀는 가방을 고쳐 메고 내렸습니다. 미선은 홀로 남겨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 하나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투명 인간의 얼굴 같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 복도 끝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701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녀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방 안에 있었고
미선은 바깥에서 들리지 않는 신호음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우 회장, 간호사에게 수억 지급 특혜, 말기 환자 간병인과 부적절한 관계, 자극적인 제목들이 기사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원 게시판엔 징계 공지가 떴습니다. 윤미선 간호사 특실 간병 부적절 행위로 인한 부서 이동 조치. 이제 병원 안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밤 윤미선은 병원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 회장이 쓰던 작은 메모지와 약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방 701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장에게 정식 허락 없이 병실을 드나드는 건 규정 위반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미선도 그런 형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엔 간접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가 머리를 기댄 베갯잎은 조금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쪽 목소리 들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소.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 다 당신 탓이라 하더군요. 그게 세상이니까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살죠. 그 말에 김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고통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엄마, 윤준노였다. 인턴 마친 후 병원에 서류 전달차 들른 아들은 예상 못한 상황에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왜 와 있어? 미선은 당황했지만 말을 잇기도 전에 준노가 김 회장의 머리맡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김 회장과 몇 명의 중년 남성들이 어깨동무를 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를 가리키며 준노는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이 사진에 있는 분. 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잠깐 멎는 듯 하다가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윤상철 그날도 비가 왔지.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위해 죽었소. 정적이 가라앉은 병실 안 모든 공기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윤미선은 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윤상철 그분은.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아시오?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모든 대답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한 줄기 전류가 병실을 훑고 지나간 것처럼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영우는 몇 번이나 입을 다물었다 벌리길 반복했습니다. 눈가가 붉게 번지더니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난 당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길 바랐소. 그의 손이 미선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래전 김영우가 흙탕물 속에서 쓰러져 가던 어느 순간 윤상철이 손을 내밀어 일으켰던 기억이 겹쳐진 듯 했습니다. 그분은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요. 난 그날 이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소.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입에 모은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준노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단지 재단 장학생이었던 줄 알았던 새희망 재단. 그것이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충격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윤상철 재단 설립에 사용한다. 그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윤미선으로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세상 바깥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셨어요? 뉴스에 떴다니까. 윤미선이 김 회장 유산 받는다고. 이게 드라마야, 실화야? 병원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돌렸고 화면 속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세 그룹 창업자 김영우, 병상에서 남긴 유언 간호사 윤미선의
전 재산 상속 논란. 그냥 좀 잘해줬나 했더니 그게 다 계산이었구만. 아니, 걔가 순진한 척은 기가 막히게 했잖아. 화장기 하나 없던 애가 립스틱 하나 바르더니 돈 냄새 맡고는. 뭐야. 그러면 결국 병실에서 뭘 한 거야? 말끝을 일부러 흐리며 웃는 누군가의 말에 테이블은 킥킥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에서는 실습 간호사들이 쑥덕거렸고 일부는 미선이 지나가자 대놓고 뒤돌아 웃었습니다. 와, 간호사 하면서 재벌 유산 받는 거 처음 본다. 그 실력 좀 배우고 싶네. 윤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자신의 방어는커녕 해명할 틈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호사가 유산을 받는다는 그 한 줄의 상상만으로 사람들의 눈빛은 그녀를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사장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아버님이 제정신 아니었어요. 유 원장도 무효입니다. 그날 오후 김 회장의 친족들이 병원장실로 몰려왔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대동한 채 유 원장 효력 무효 소송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우 회장은 당시 약물 과다 복용 상태였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윤미선이라는 간호사가 회장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기자회견장을 방불케 했고 몇몇 기자들은 이미 병원 정문 앞에 캠프를 차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병상 유언 논란 윤미선 간호사, 김 회장 유산 편취 의혹에 휘말려 전국 재산 1,000억대, 불법 상속, 미스터리 간호사의 정체, 미선의 사진이 뉴스 화면 아래 자막과 함께 실렸습니다. 흑백으로 처리된 그녀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 감춘 범죄자처럼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사실 김 회장이 숨겨둔 딸이라는 썰 있음. 그 간호사 예전에 채무 불이행자였대. 재산 노린 거 맞잖아. 간병인에서 재벌 이사장이라니 K드라마 실화. 그녀의 과거 병원 경력까지 낱낱이 파헤쳐졌고 가족 사진, 아들의 인턴 기록까지 언론에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은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같이 야근을 나누던 간호사 정미라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손 한번 잡아줬을 걸 그랬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병원 숙직실에 홀로 앉아 김영우 회장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그의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 윤상철, 세상에 갚지 못한 단 하나의 이름.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으며 미선은 다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세상은 오해했고, 사람들은 조롱했고, 법은 그녀를 압박했지만 진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끝 701호 앞문은 고요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선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미선은 조용히 의국역 보조키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김 회장은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왔군. 난 당신이 올 줄 알았소. 목소리는 바스락거리는 마른 입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깊고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실을 남겨주세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메모리 카드를 끼우며 그녀는 마치 목숨을 걸 듯 숨을 삼켰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화하세요. 지금이 마지막일 테니까.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자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영우, 한세그룹 창업자이자 지금 이 순간 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 인간입니다. 내게는 평생 갚지 못한 빚이 있습니다. 50년 전 한강 교각 붕괴 현장에서 나는 떨어졌고 강물로 쓸려가던 내 손을 잡아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상철. 그는 죽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자기 자신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너머 미선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나는 매년 같은 날짜에 강가에 섰고 그 이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윤미선, 그 사람은 윤상철의 손녀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어떤 대가도 바란 적 없습니다. 다만 이 손을 잡아준 그 온기가 윤상철의 그것과 같다는 사실이 내게 남은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김영우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슬처럼 고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전 재산을 윤상철의 이름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시작은 윤미선이어야 합니다. 어떤 혈연보다, 어떤 피보다 인간의 진심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병실 안에는 단 한 줄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말없이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내가 당신 손을 잡아줘서 다행이었소. 이 손이 내 마지막 기억이니까.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김영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영상은 다음 날 아침 한 기자의 손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김영우 회장, 죽기 전 영상 공개, 생명의 은인에게 유산을.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송국 스튜디오 안 분위기는 사뭇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막 아래엔 조용히 윤미선의 얼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윤상철,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손을 다시 만난 날 나는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소. 윤미선은 그 이름의 기억이자 내 마지막 고마움입니다. 전 국민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선 실시간으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 간호사가 진짜 재벌 노리고 간 게 아니라 진짜 사연 있던 거네. 눈물 난다. 이건 좀 미안하다. 내가 욕했던 거 싹 지운다. 병원 로비 앞 며칠 전까지 윤미선을 욕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뉴스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몇몇 간호사들은 자리를 피해 복도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미라 씨, 혹시 윤미선 간호사랑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누군가의 말에 정미라는 대답 대신 커피를 삼켰습니다. 그 사람 말없이 해낼 줄 알았어. 병원 이사장실. 이제 정식으로 윤상철 기념재단 설립이 확정되었고 그 이사장으로 윤미선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윤 이사님, 재단 공개 행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언론 인터뷰 요청도 세 군데서 왔습니다. 미선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전면에 나설 생각 없습니다. 이사진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윤 이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재단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미선은 고요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손을 잡았던 그 순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믿음을 말로 팔고 싶지 않아요. 이 사진 중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모두 앞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잠시 침묵.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 딱 한 번만 말하겠어요. 그 손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그날 밤 미선은 병실에서 찍은 영상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김 회장이 침대 위에서 말하던 마지막 말. 미선 씨, 당신의 손은 따뜻했소. 윤상철이 내게 건넸던 그 손처럼. 살아있는 동안 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잡아준다면 그건 이미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화면이 꺼지자 미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순덕이 어르신 보호자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윤 간호사님, 그 어르신 이사 가신 요양원 인력 부족하다 했죠? 네, 지금 간병인 2명이 빠졌어요. 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간호사님이요? 정말요? 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요. 그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새벽 공기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침대 위 환자의 이마에 묻은 식은땀을 조심스레 닦으며 윤미선은 숨을 고릅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오늘은 꿈 좀 덜 꾸셨나 봐요. 순덕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새벽 교대 시간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간병일지에 체온과 맥박을 적으며 미선은 어제보다 조금 더 느린 손놀림을 의식합니다. 그녀의 심장은 가끔 건너뜁니다. 작은 계단을 오르다 멈칫할 때면 이제 그만 쉬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의 손을 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아들 준노는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병원에 상근으로 계세요. 재단도 있고 현장 나가실 나이 아니잖아요.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지금이 제일 편해. 여기 있는 손들, 이 손 하나로 덮어줄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다시 환자 옆에 앉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전날 야간일지를 확인하고 식사 보조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날 미선은 작은 기침을 하더니 1시간 뒤 조용히 의료실 한켠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발견했을 때 윤미선은 자신의 이름표가 달린 앞치마를 입고 손엔 아직도 젖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몸 위에도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눈가엔 미세한 웃음이 남아 있었고 한 손은 무의식 중에도 환자의 손등을 살며시 덮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았구나. 그 말을 요양원 원장이 울음을 참으며 남겼습니다. 장례는 재단 명의로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조문하러 몰려왔고 병원 동료, 과거 윤상철을 기억하던 동네 어르신들까지 조용히 빈소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물록 첫 장에 적힌 글, 누군가의 글씨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손이었고 우리는 그 손 덕분에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윤미선 손기념관은 조용한 모퉁이에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국밥집 시절 입었던 앞치마, 김 회장이 남긴 영상, 그리고 수천 명의 손을 붙잡아주던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한 간병인의 손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문장 하나, 우리는 손으로 안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 대신 손이 먼저 기억하니까요.